저럴 거면 왜 결혼했을까 싶고 12위를 공개합니다. 사라진 남편, 모모의 잔혹 엔딩. 2013년 미국 몬태나주. 평범했던 어느 날 경찰서로 걸려온 다급한 전화 한 통. 남편이 친구랑 드라이브를 갔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남편 코디가 사라졌다며 눈물로 호소하는 아내 조던의 실종 신고 전화였습니다. 뭔가 그냥 자기가 찜찜한 게 있으니까 연락을 일부러 안 받아서 없어진 거로 지금 아내가 오해를 한 게 아닐까. 안 찾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온 마을은 실종된 코디를 찾기 위해 발칵 뒤집혔고요. 피말리는 수색이 이어지던 실종 3일째. 기적처럼 코디를 찾아낸 건 다름 아닌 아내 조던이었습니다. 갔다 돌아온 거네. 어디 갔던 거예요? 남편 코디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국립공원의 절벽 아래에서 차디찬 시신으로 발견된 건데요. 사고 났나? 남편의 시신을 아내가 찾은 거예요. 그 넓은 국립공원에 사람도 없는 데서. 그렇지. 아내가 의심스럽네. 찾은 게 의심스럽다 이거지. 찾은 게 의심스럽죠. 굉장히. 경찰도 그 점을 수상히 여겼고요. 수사 결과 정말 소름 돋게도 범인은 아내 조던이었습니다. 허허. 놀라운 건 이들이 고작 결혼 8일째의 신혼이었다는 사실. 8일이면 좋아 죽을 때 아니야? 그냥 허니문이잖아. 8일이면요. 신혼여행 안 돌아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 허니문. 네. 줄 일이 뭐가 있어. 뭐든 다 용서될 때 아닌가? 근데 이거는 어쨌든 우발적인 게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 같은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선을 넘은 파국의 그날. 사라진 남편 8일째 부부의 잔혹 엔딩. 사건 당일 글레이셔 국립공원을 산책하던 부부. 뭐가 어쩌고 어째? 그게 할 소리야!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날카로운 고성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결혼 후 행복하지가 않아. 이 한마디가 불러온 파국. 행복하지 않다는 아내의 비수 같은 말 한마디에 거친 말다툼이 이어졌고요. 잘 안 나? 누구란 말이야? 그 순간 조던은 남편 코디를 절벽 아래로 확 밀쳤고 코디는 저항할 틈도 없이 그대로 추락사하고 만다. 하지만 조던은 범행을 덮기 위해 눈물로 실종 신고까지 하는 소름 돋는 연기를 펼친 건데요. 아니, 구급차를 불러야지. 이런 자연밖에 없는 데는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연기한 거지. 진짜 소름 돋는 진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조던은 홧김에 남편을 밀어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모든 건 그래. 예고되어 있었거든요. 조던은 결혼 전부터 주변에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게 망설여진다는 속마음을 내비쳐왔고요. 사건 당일엔 친구에게 내가 연락 없으면 무슨 일 생긴 줄 알아? 라며 범행을 예고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계획살인이었다는 정황이 포착되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아니 고민했으면 결혼을 말아야지. 왜 결혼하고 사람을 죽여? 그 사람을 죽이는 게 해결책이 아닌데. 전혀 아니죠. 고작 결혼 8일 만에 남편의 목숨까지 앗아간 잔혹한 엔딩이었습니다. 저럴 거면 왜 결혼했을까 싶고 11일 공개합니다. 시아버지 장례식장에 나타난 모모의 정체. 중국 산둥성에 사는 결혼 19년 차 남편 왕 씨와 아내 상 씨. 남편 왕 씨는 화물차를 몰며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았지만 부부 사이는 누구보다 평온하고 단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평화롭던 가정에 비보가 전해지는데요. 남편 왕 씨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여보, 많이 힘들죠? 저기 가서 눈 좀 붙여요. 아니에요. 당신도 쉬지 못했는데 당신이 좀 쉬었다 와요. 부부는 서로 의지하며 상주로서의 예를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웬 낯선 여성이 시아버지 영정 앞에서 서글프게 흐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아, 정말 뭐냐? 실례지만 누구시죠? 저희 아버님을 잘 아시는 분인가요? 저는 이 집의 둘째 며느리예요. 둘째 며느리라고요? 이 집 아들은 제 남편 왕래이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며느리도 저 하나고요. 제 남편 이름도 왕레인데요. 아씨. 90살님? 배우자의 두 얼굴, 시아버지 장례식장에 나타난 둘째 며느리의 정체. 둘째 며느리라 주장한 여성은 남편 왕 씨의 내연녀. 남편 왕 씨는 아내 상 씨와 결혼한 지 3년 차부터 불륜을 시작합니다. 심지어 내연녀와의 사이에서
혼외 아들까지 양육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화물차 장거리 운송을 핑계로 집을 비우면서 무려 16년 동안이나 비밀스러운 이중 생활을 해왔던 겁니다. 와, 16년. 와, 무섭다. 그제서야 아내 상 씨의 머릿속에는 지독한 퍼즐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남편은 매달 전국을 누비며 밤낮 없이 일을 하는데 왜 가져다주는 생활비는 늘 제자리 걸음이었는지, 왜 1년의 절반 이상을 집 밖에서 지내야 했는지, 16년 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의문이 내연녀와 혼외자라는 잔인한 정답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법정에서 보인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서류상 결혼하진 않았어. 그냥 필요에 의해 서로 돕고 산 것뿐이야. 불륜 사실을 부인, 16년간 남편 노릇과 아빠 노릇 해놓고 그저 돕고 살았다니. 아니 뭐 돕고 살았다는 거 참 웃기네. 돕고 사는데 뭐 애가 나와. 말이 된 소리를 해야지. 법원은 두 사람을 사실혼으로 판단했고 중혼죄에 해당 남편 왕 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게 됐다고 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사과라도 하든지. 네, 결과가 뭐 어떻게 되는지 사과를 일단 해야죠. 시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밝혀진 둘째 며느리의 정체, 16년간 숨겨온 배우자의 두 얼굴이 공개되며 평온했던 가족의 일상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저럴 거면 왜 결혼했을까 싶고 8일 공개합니다. 아내가 기록한 남편의 충격적인 비밀. 이번에는 SNS에서 화제가 된 한 인기 웹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내용이 참 가슴 아픕니다. 그는 오늘도 집에 오지 않았다. 희귀병을 가진 우리 아들. 오늘도 나는 이 아이를 위해 모든 걸 내려놓고 버티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의 가방에서 수상한 물건들을 발견했다. 그리고 알게 됐다. 그가 나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것. 아, 참. 아들이 희귀병인데 그 바람을 핀다고요. 상상 같아 보이시나요? 그 현실은 웹툰보다 훨씬 더 잔혹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편과 행복한 가정을 꿈꾸었던 일본인 여성 네코 쿠사노. 하지만 이 부부에게 청천벽력 같은 불행이 찾아옵니다. 전 세계 환자 수가 30명도 채 되지 않는 희귀병에 걸린 아들. 아휴, 날벼락이지 뭐. 부모로서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인생이 무너지죠. 홀로 병원과 집으로 가며 매일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던 아내.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무슨 약이야? 아니 이 피임 기구들은 다 뭐고? 대체 뭘 하고 다니는 거야? 배우자의 두 얼굴, 남편의 가방에서 발견된 수상한 물건들. 결국 남편의 외도가 탄로 났습니다. 무책임의 끝이네요, 그죠? 아니, 열심히 일을 해서 최대한 아들을 좀 치료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걸 바람을 핀다고? 진짜 답이 없는 거죠, 이런 경우는. 남편의 외도 상대를 알게 된 네코가 더욱더 큰 충격을 받았던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 기록을 찾아본 결과 무려 500명 이상의 상대와 외도를 저질렀던 겁니다. 500명을 어떻게 만나? 아니 이게 뇌가 감당을 해 그거? 매일 하루씩 갈아치워도 2년. 말도 안 돼, 진짜. 진짜 열심히 산다. 뭐 하는 거야? 심지어 그 상대들 역시 평범하진 않았습니다. 유흥업소 여성은 물론이고요. 포르노 배우까지. 심지어 남편은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에? 남편은 성중독증을 진단받고 치료를 시도하기도 했지만 결국 부부는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고요. 네코는 남편과 별거하며 홀로 아들을 키우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부부의 사연을 웹툰으로 제작해 SNS에 공개했던 겁니다. 사실 원래는요, 남편과의 알콩달콩한 일상을 담은 일상툰을 연재 중이었지만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불륜툰으로 장르를 변경.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됐고요. 일본을 넘어 전 세계로 퍼지며 책으로까지 출간됐다고 합니다. 아휴, 진짜. 가족을 이어가시겠습니까? 500번의 크락과 맞바꾼 소중한 가족. 그가 치러야 할 대가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저럴 거면 왜 결혼했을까 싶고 3위를 공개합니다.
최후의 방송 실시간 모모 생중계. 티베트 시골 산속에서 채집하고 요리하며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88만 여성 인플루언서 라무. 평범한 그날도 어김없이 실시간 방송으로 팬들과 소통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무예요. 그런데 실시간 방송을 시청하던 20만 명의 누리꾼들은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왜? 방송 중에 뭐 끔찍한 일이 있었나? 라이브 중에? 어허. 단순한 방송 사고가 아니라요. 실시간 방송을 하던 라무 씨는 온몸에 불이 붙어 사망. 왜? 신체의 90% 이상 화상을 입으며 2주 만에 운명을 달리한 겁니다. 아, 그 불 붙는 게 다 라이브 나간 거야? 그랬나 봐. 아우, 그런 겁니다. 결국은. 으. 선을 넘은 파국의 그날 최후의 방송 실시간 살인 생중계. 그녀에게 들이닥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인 파렴치한 살인자는 전 남편 탕 씨. 전 남편이네. 아, 전 남편이 끝난 관계잖아요. 왜? 2009년 결혼 후 남편 탕 씨의 무자비한 폭행은 일상이었습니다. 에휴. 참다 못해 결국 이혼을 결심했지만 재결합 안 해? 그럼 애들 중에 하나 버린다. 탕 씨의 끔찍한 협박에 자식을 위해 결국 지옥 같은 재결합을 선택한 라무. 에? 하지만 돌아온 건 더 잔인한 부탁뿐이었습니다. 아우, 그녀가 목숨을 걸고 다시 이혼하며 도망치자 탕 씨는 집요하게 재결합을 강요했다. 근데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그녀의 삶을 영원히 파괴해버린 겁니다. 와, 천벌받을 짓이다. 천벌이 뭐야? 아유, 왜 그런 거야? 와, 진짜 악마다. 근데 그걸 본 사람들은 어떨까요? 트라우마죠. 완전 트라우마지. 공권력도 저는 저런 걸 보호해줘야지 왜 저렇게 방치를 했을까요? 접근 금지 뭐 이런 걸 그러니까. 했어야 돼. 한 남자의 삐뚤어진 소유욕이 부른 살인. 그 엄청난 죗값을 받아 탕 씨의 사형이 집행됐지만요. 마음 한구석에 지워지지 않는 서글픈 질문이 남습니다. 살아서는 결코 끊어낼 수 없었던 남편이라는 지독한 굴레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죽음뿐이었을까요? 저럴 거면 왜 결혼했을까 싶고 2일 공개합니다. 변호사 남편의 모모.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스라의 새 아이를 둔 메이슨과 캐서린 부부. 남편 메이슨은 총망받는 변호사였고 아내 캐서린은 예술가로 활동하며 남부러울 것이 없는 가정을 꾸린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했던 이 부부는 끝내 법정에서 서로를 마주하게 됩니다. 셋째 아이가 아픈 건 전부 남편 때문입니다. 제 아이의 인생을 망가뜨린 죗값을 받게 해주세요. 아빠가 아이를 해친 거예요? 아동학대? 셋째 임신 초기만 해도 두 사람의 관계에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메이슨은 지극히 아내 캐서린을 챙겼는데요. 자, 물 한 잔 마셔요. 임신했을 때는 수시로 수분을 잘 챙겨야 해. 고마워요. 역시 날 생각하는 건 당신뿐이야.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부부에게 닥친 불행. 남편이 준 물만 마셨다 하면 아내는 죽을 듯한 복통을 호소. 에? 응급실을 제 집처럼 드나들 만큼 상태는 심각해져만 갔습니다. 에휴, 물에 뭐 탔네 또. 오늘 뭐 계속 뭐 배우자가 준 게 좀 다 이상했잖아. 그러게요. 자, 아내의 생각도 같았습니다. 본능적으로 남편 메이슨을 의심하기 시작한 아내. 급기야 집안에 홈캠을 설치했는데요. 거기에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왜? 배우자의 두 얼굴, 변호사 남편의 치밀한 배신, 바로 남편이 물에 정체불명의 가루를 타는 모습이었는데요. 어휴. 놀랍게도 남편이 몰래 탔던 그 가루는 바로 낙태약이었습니다. 아우. 그것도 7차례나 아내에게 약을 먹여 아이를 죽이려고 시도했다고 합니다. 저게 아이한테 영향이 갈 텐데. 아, 이게 사람을 죽이려고 했었던 거예요. 맞아요. 아니 본인이 자식일 텐데 왜 그랬을까? 겉으로는 행복해 보였지만 사실 이들 부부 사이는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담을 다니며 관계를 회복하던 중 극적으로 셋째 아이가 찾아온 건데요. 하지만 임신 소식을 들은 메이슨은 임신? 지금 임신은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지우는 게 어때? 대놓고 아이를 지울 것을 요구. 하지만 캐서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아내와 아이를 위험에 빠뜨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어휴.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그가 밝힌 범행 동기였습니다. 셋째가 태어나면 제 인생 계획에 차질이 생기거든요. 재정적 손실도 감당하기 싫었고요. 결국 그의 잔인한 범행으로 아이는 예정일보다 10주나 빨리 태어났고요.
현재 발달 지연과 건강 문제를 겪으며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아빠잖아. 책임질 일을 하지 말든가 그러면. 아니 여기서 생명 앞에서 뭐 계획, 재정 이런 얘기가 왜 나와요? 남편의 추악한 두 얼굴, 자신의 안위와 계획을 위해 천륜조차 저버린 비정한 선택이 과연 한 인간으로서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일까요? 저럴 거면 왜 결혼했을까 싶고 1위와 18위 헤드라인을 공개해 주세요. 부부의 위험한 고해성사, 현실판 모모. 자, 이번에 소개할 사연은 지난 2021년 프랑스의 한 기자가 출간한 책을 통해 알려진 얘기입니다. 자, 어느 날 고해성사를 하러 신부를 찾아온 아내 A씨. 하나님은 모든 걸 용서하실 겁니다. 그대는 무슨 죄를 지으셨습니까? 신부님, 감히 고백합니다. 저는 남편의 친구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와, 자, 그런데 뒤이어 아내 A씨의 남편 B씨도 같은 신부를 찾아와 고해성사를 청해 신부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 신부님, 저는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 마음이 괴로워 도통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어? 용서해 주십시오. 오 마이 갓.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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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부님들 진짜 머리 아팠겠다. 얘네 왜 이러냐 진짜. 근데 신부님은 이제 그 비밀 유지 의무가 있어요. 해야죠. 속으로는 얼마나 또 가슴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아니. 부부가 고백한 위험한 비밀. 신부가 경악을 금치 못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왜? 뭔데? 자, 부부가 서로 바람을 피운 건 맞는데요. 네. 그 불륜의 상대가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떼레레. 뭐라고? 뭐라고 한 거야? 잠깐만.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요. C라는 한 사람과 동시에 바람을 피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 남편을 뺏어간 연적이 알고 보니 내가 사랑하는 내 연남이었고 반대로 내 아내를 뺏어간 철천지 원수가 바로 내가 밤마다 몰래 만나는 내 애인, 그러니까 내 친구이자 애인.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는 한 남자가 있어. 양쪽을 너무 사랑한. 세상에서 가장 기괴한 삼각관계였던 겁니다. 아, 머리 아파 죽겠다. 진짜.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로는 가해자이자 피해자이기도 한. 셋 다 가해자고 셋 다 피해자죠. 그렇죠. 피해자는 없죠. 야, 신부님이 피해자구나. 신부가 유일한 피해자. 야, 이 신부님 어떡하냐. 서로의 등 뒤에서 한 남자를 사랑한 부부. 너의 죄를 사하노라. 감히 이 한마디가 나오기 어려웠을 것 같은 충격적인 고해성사였습니다.